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를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아트라운TV는 지속이 됩니다.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일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사이버 트럭 출시 임박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연말 주가를 좌지우지할 큰 이슈죠.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83% 상승을 하면서 13,200선을 다시 돌파를 했어요. 13,100선 정도를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 하락도 있었고 유가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어느 정도 길적 반등을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유가와 관련해서는 100불 근처 가까이 가면서 유가와 관련된 각종 파생 상품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온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6%를 넘어서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4.5%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기술적 하락세가 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지 않아요. 연준은 저번 주 FOMC 회의를 통해서 연내 금리 인상을 한 차례도 할 수 있고 내년까지도 5%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미국의 고용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용 상황은 좀 뜨거운 것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매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4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 주라고 할 수 있는 전전주에 숫자가 22만 2천 건이었는데요. 이것보다 2천 건 이상 상승하는, 그러니까 뭔가 고용이 좀 더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20만대 초반권은 아직도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가 예상치가 21만 4천 건이었는데 이를 또 하회를 하면서 고용 상황이 아직도 뜨겁다. 그렇게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시장이 최근 좋지 않은데요.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금리 하락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저번 주 FOMC 회의를 통해서 매파적 입장을 발표를 했지만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중요해진 거는 10월 중순부터 시작될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안 좋은 매크로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 조정을 끝낼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29일이죠. 금요일 우리 시간 한국 시간 오후 9시 30분에 그러니까 프리마켓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PC 물가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 0.83%나 오르면서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1.46%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테슬라도 오늘 2.44%로서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3분기 부진한 인도량 발표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를 선반영하고 이제 반등을 이끌어낼지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자 현재 중요한 선은 13,100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8월 달의 고점과 올해 8월 달의 반등 지점을 이렇게 이은 선이죠. 13,100선이 되겠는데 자 어제는 이를 하회했는데 오늘 13,200선으로 다시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오늘 중요한 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반등 추세가 좀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PC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서 지속 반등이 될지 아니면은 다시 13,100선을 하회하는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이 미국 PC 지수 발표가 귀추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12,500선 정도가 지지 라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13,100선에서 12,500 이 구간을 나스닥 장기 투자자라면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PC 물가지수와 관련해서는 최근 유가가 90불대를 넘어서서 최근 2, 3개월 동안의 상승세가 좀 무서운 상황입니다. 유가 상승 그러니까 에너지 원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헤드라인 PC 물가지수는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최근 주거비가 미국에서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기지 금리는 뭐 7%대로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렌트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주거비가 근원 PC 지수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 하락세를 반영해서 예측치는 좀 낮아졌어요. 자, 이 근원 PC 지수를 연준은 가장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이 지수가 3%대가 나올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하락하고요. 유가도 90불대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11월 1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동결할 확률이 어제보다는 소폭 상승을 했어요. 다시 80%대로 올라왔습니다. 자, 어제는 이게 80%에서 77.6%로 내려왔었는데 다시 80%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자, 이에 따라서 11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도
22%에서 19.3%대로 10%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이 PC 지수 발표가 또 이 확률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원 PC 지수가 좀 3%대로서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연준 파월 의장은 유가와 관련돼서는 단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는 좀 더 이 근원 PC 지수,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헤드라인 지수보다 이 근원 PC 지수를 더 주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원 PC 감소세가 확실히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는 오늘 2.44% 상승한 246.38불로 마감을 했어요. 240불대 초반에 강력한 지지라인이 1차 지지라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반등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요, 260불대 중반 한 270불대까지도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재차 하락한다라고 하면 210불대 초반이 2차 지지라인으로서 테슬라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은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게 3분기 인도량 발표가 되겠는데요. 3분기 인도량 발표 날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과 생산량을 잘 맞추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한국 시간 10월 3일 오후 9시 30분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뭐 영국 쪽이라든지 미국 동부 시간대로 보면은 2023년 10월 2일 정도가 3분기 인도량 발표 날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요, 쿼터 인도량, 그러니까 분기별 인도량을 1월 2일, 4월 2일, 7월 2일, 10월 2일 그렇게 모든 날짜를 2일로 지금 통일해 오고 있어요. 2020년 1분기부터 이렇게 통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시간으로는 10월 2일 뉴욕 증시 기준, 그러니까 뉴욕 시간이 되겠죠. 10월 2일 아침 8시 30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 서울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저녁 9시 3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트로이 테슬라이크가요, 9월 30일에 자신이 생각하는 최종 인도량 예상 수량을 또 트윗으로 올려준다라고 해요. 이것도 나오면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관들의 3분기 인도량 컨센서스가 46만 한 1000대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44만 2000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게리 블랙 역시 44만 5천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한 16,000대에서 2만 대 가까이 좀 빠지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번 주말에 어쨌든 셀사이드 기관들의 수정된 3분기 인도량 컨센서스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나오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게리 블랙에 의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3분기 딜리버리 미스, 그러니까 인도량 미스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7월 18일경에 발표를 했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한 차례 크게 흔들렸습니다. 흘려내렸었어요. 주가가 200불대 초반까지도 빠졌습니다. 299불에서. 자, 이때 당시 어닝콜 2분기 실적 발표 때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3분기 생산량이 좀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인도량이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차례 이를 주가가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 2주 동안 테슬라 주가가 좀 약했죠. 자, 이는 FOMC 회의 이후에, 그러니까 매파적 발언 이후에 매크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매크로 때문에 테슬라 주가도 최근에 이렇게 흘러내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3분기 약한 인도량 예상이 어느 정도 또 한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인도량 예상과 관련된 부분은 게리 블랙의 의견처럼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인도량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역시 모델 3 판매량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이 녹색 막대로 매 주마다, 최근 3분기 매 주마다의 판매량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판매량이 뭐 1000대에도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는 생산량이 빠졌기 때문이고, 생산량이 빠진 이유는 모델 3 리프레시 뉴 모델이 나오는 바람에 라인의 업그레이드 과정이 있었죠. 업그레이드 과정에는 기존 물량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팔 물건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렇게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 차례나 크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는요, 생산만 되면은 잘 팔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1월부터 8월까지 유럽에서의 모델별 누계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 모델 Y가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상황이에요. 1등입니다.
자, 연두색이 2023년 판매량이고 주황색이 작년인 2022년 판매량이에요. 테슬라 모델 Y만 세 자릿수 가까운 성장을 만들어냈죠. 전년 대비 219%라는 어마무시한 성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2등 모델은 21%, 3등 모델은 20%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모델 Y의 성장이 정말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해 모델 Y 판매량은 14등이었습니다. 내연기관 통틀어서예요. 하지만 내연기관 통틀어서 올해는 1등으로 등극을 했고 14승에서 1등으로 올라 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에서 14등 하는 사람이 반에서 1등으로 올라가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을 테슬라가 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럽 내 14등에서 1등을 만든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고, 대부분의 모델들이 다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ID4가 있고요. 테슬라 모델 3가 끝에 위치해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 IC,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혁신적인 일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델 Y 전기차가 유럽 1등을 넘어 글로벌 1등이 올해 기록으로 남은다 하면 2023년은 정말 기록적인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이렇게 잘하고 있고 생산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일은 우리 시간 3일, 10월 3일 저녁 9시 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 실적은 10월 18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3분기 실적이나 3분기 인도락이나 예상보다는 낮은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지만 어제의 방송처럼 우주의 기운이 테슬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UAW 즉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13일째 연속되고 있지만 이는 테슬라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바이든 대통령마저 내년 재선을 위해서 UAW 지지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GM, 포드, 클라이슬러와 같은 기업에게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죠. 무려 4년 동안 40%의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요, 이 세 회사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불어 테슬라는 뛰어난 지능과 유려한 몸동작을 가지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을 계속해서 개발해 오고 있고, 내년에는 이를 테슬라 공장에도 투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어요. 경쟁자들은 이렇게 임금이 인상이 되는 가운데 테슬라는 오히려 생산 원가, 임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건데 노동자의 인건비마저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개발이 되면은 이런 GM,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기업들은 테슬라로부터 이 옵티머스 로봇을 구매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인건비가 40%나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로봇의 구매를 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꼭 먹고 알 먹고의 제품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애플카는 2026년에도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나오더라도 완전 자율주행은 어려울 것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지금 소식이 없는 가운데 애플은 비전 프로 헤드셋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생산 원가 절감을 달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기가프레스를 이용해서 차체를 찍어내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존 400개의 차체 부품들을 용접을 해서 만들어 왔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딱 3번만 찍어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는 프론트 바디와 리어 바디 이 두 개만 다이 캐스팅, 그러니까 주조 공법이죠. 기가 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찍어 왔는데 이제는 언더바디마저 기가 프레스로 찍어낸다라고 합니다. 기가 상하리의 모델 Y가 언더바디 역시 기가 프레스를 통해서 이제 다이 캐스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를 도입해서 생산 비용을 40%나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차체 무게 역시 10% 이상 감소를 했다라고 해요. 이 기가프레스 공법이 어려운 게 물론 기가프레스 설비는 IRTA라는 ITRA인가요? 이태리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해오지만, 자,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머터리얼, 그러니까 재료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우주선 제조에 들어가는 그런 머터리얼, 재료 공법을 여기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기가프레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차체 무게도 10% 이상 감소를 시킬 수 있는 반면에, 이에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안정성을 지향하는 그런 차체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정말 이제 아마 모델 2가 도입이 되는 기가 멕시코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차를 장난감 레고처럼 만들어내는 방식을 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오늘 화제가 될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뭔가 자켓 모양이고요. 이 자켓 앞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사이버 트럭이라고 적혀 있고, 그 밑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런치 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켓이 어느 정도 좀 두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좀 약간 추운 날씨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점 이제 북반구에 겨울이 오고 있죠. 현재는 가을인데 아무래도 이 자켓을 입고 사이버트럭 론칭 이벤트가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 론칭 팀이 이벤트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옷을 입고 일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상품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자켓이 유출이 되었어요. 자, 이는 거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런치팀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런칭 이벤트를 준비하는 팀이 이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이벤트가 펼쳐지는 당일에도 이 옷을 입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11월 달이 될 것으로 많이들 추측을 하고 있고요. 10월 18일에 어닝콜 때 아마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의 날짜에 관련해서 큰 힌트를 줄 것 같아요. 날짜를 아예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0월 18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또 강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10월 말경부터는 테슬라 주가의 반등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네피셜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이버트럭은 현재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공식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죠. 자, 이 공식 기관의 충돌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미국 환경보호국으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딜리버리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켓의 로고를 보니까 올해 연내에는 확실히 딜리버리 이벤트는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트라운TV 멤버십 가족분들은 편안한 투자를 잘 이어오고 계십니다. 테슬라 주가 변동에 힘이 들고 기댈 곳이 필요한 아트라운TV 애청자님이 계신다면 꼭 한번 가입하셔서 많은 인사이트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